예를 들어서 지금은 잘 그렇지 않기는 한데 예전에는 누군가가 우울하다 그러면 약간 손가락질을 했어요. 쟤 나약해. 쟤 너무 심약해. 쟤는 조금 부족한 애야. 요런 인식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우울한 분들한테.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이런 피드백이 돌아올 게 뻔한데 내가 우울한 걸 보여주고 싶겠어요?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박기량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이라고 해서 식물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심리학 꿀팁 골수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 영상 이미 보셨을 거예요. 혹시 식물 증상 영상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세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보고 오시면은 오늘 감염성 우울증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우울해 보이지 않는 우울증인 감염성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제가 말을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감염성 우울증? 감염성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별거는 아니고 그냥 그 우리 얼굴에 쓰는 마스크 있죠? 그 마스크 가면입니다. 그래서 감염성 우울증은 영어로 마스크드 디프레션이에요. 이 감염성 우울증은 비정형 우울증에 속해요. 비정형 우울증은 영어로 atypical depression이라고 하는데 그 티피컬하지 않은, 전형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형적인 우울증, 전형 우울증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전형 우울증이에요. 평소에 막 축 늘어져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우울한 거를 나도 알고 있고 남들이 봐도 우울해 보이고 뭐 불필요한 거에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게 전형적인 우울증이죠. 그런데 감염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형적인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비정형 우울증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염성 우울증은 전형적인 우울증과 어떤 차별점을 보일까요? 가장 큰 차별점은 우울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도 우울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별로 우울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내가 우울한지 전혀 1도 모르고 이런 거는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나 스스로 우울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또 잘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나 스스로도 내가 우울한지 모른다는 점에서 저번에 말한 식물 증상이랑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식물 증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말 극심한 우울증 혹은 정말 극심한 우울로 인한 고통 이런 거를 겪다가 발생이 되거든요. 내가 우울한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감염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극심했던 우울 경험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을 보입니다. 원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이제 보이는 증상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식물 증상을 겪는 분들은 보통 조금 멍하고 기력도 없고 감정 기복도 별로 없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감염성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고 활동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파동으로 치면 식물 증상은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감염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그런 파동을 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우울 증상은 내가 우울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공통점은 있는데 식물 증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울한 감정을 무시하고 조금 내 감정을 오프시킨다, 꺼버린다 이런 느낌이라면은 감염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울한 걸 사회적으로 들키면 안 된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우울한 거를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남들한테도 보이지 않겠죠. 그런 모습이, 우울한 모습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잘 그렇지 않기는 한데 예전에는 누군가가 우울하다 그러면 약간 손가락질을 했어요. 쟤 나약해. 쟤 너무 심약해. 쟤는 조금 부족한 애야. 이런 인식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우울한 분들한테.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이런 피드백이 돌아올 게 뻔한데 내가 우울한 걸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나약하고 이렇게 심약하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이러는데 나 스스로 내 우울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울해도 숨기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이렇겠죠. 또 다른 확 와닿는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울해요. 제가 뭐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명색이 심리상담사인데 우울하면 되겠어요? 되죠. 나도 사람인데 우울할 수 있잖아요. 심리상담사라고 뭐 감정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우울할 수도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울한 걸 남들한테 알리고 싶고 나 스스로 인정을 하고 싶겠어요? 심리상담사가 우울증에 걸렸다. 요거 조금 창피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저도 제가 우울해도 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우울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굉장히 능력이 없는 심리 상담사일 것 같고 창피하고 이런 감정이 들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거를 나 스스로에게도 숨길 수 있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제 이해가 좀 많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감염성 우울증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감염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진단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선생님이 저 감염성 우울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저는 네 맞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감염성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모든 심리장애가 몇 가지 증상만으로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써주시는 증상만으로 뭐 심리장애를 갖고 있으시네요 아니시네요 뭐 이렇게 말을 드리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런데 감염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심한 거죠. 공식적인 진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뭐 기다 아니다 추측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상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선생님 저 감염성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찾아오는 경우는 엄청 드물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우울한 감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보는 상담사인 나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다른 문제로 상담을 하다가 혹시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맨 처음부터 뭐 누구누구님 감염성 우울증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감염성 우울증은 발견하기도 힘들고 발견하기가 힘드니까 연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심리학계나 정신의학계에서는 이게 발견하기 힘들고 연구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상당히 흔한 우울증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발견하기도 연구하기도 어려운 감염성 우울증이긴 한데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몇 가지 특징들을 뽑아냈어요. 첫째로 평소에 안 하던 일탈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술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술을 퍼마신다던가 약물 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일에 중독이 되어서 워커홀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가 싫고 이거를 무시하고 싶으니까 차라리 어딘가에 중독이 돼서 이런 우울한 감정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두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바로 저번 에피소드에서 신체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거의 한 달 만에 영상을 찍는 거긴 한데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긴 할 텐데 그래서 신체화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우울, 분노,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꾹꾹 담아두고 있으면 이 담아둔 감정들이 참다 못해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신체화 증상 이야기할 때마다 풍선의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풍선에 공기를 계속 이렇게 뿍뿍 담으면은 뭐 처음에는 좀 잘 들어가다가 언제 한번 빵 터지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았다가 내 부정적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팡 터지면서 신체적인 그런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증상들은 뭐 가볍게는 가벼운 두통이나 내가 오늘 뭐 근육을 쓰는 일이 없는데 근육통이 생긴다던가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아프다던가 심한 경우에는 뭐 오른팔이 마비가 된다던가 이런 증상까지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성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런 우울한 감정을 꾹 참고 눌러 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다가 이렇게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억지로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행복할 상황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 행복하다고 지나치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팀장님이 야근을 시켰어요. 그럼 보통 경우에는 이런 예상치 못한 야근에는 분노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좋아하는 엽기떡볶이를 뭐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야식으로 먹을 수 있겠다. 난 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건강한 그런 뭐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지나치다 보면은 감염성 우울증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이러는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염성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는 특징을 보일 수 있고 갈등이 꼭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도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가면성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내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지나치게 참게 되면은 마음에 병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거를 성공한 거예요. 제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내 감정에 더욱더 솔직하고 내 감정을 잘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 꿀팁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